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97만 7,47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만 7,664명, 완치 79만 1,059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마디운 시는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해지자 열차를 응급격리병원으로 동원했습니다. 마디운 시 정부는 코로나19 지정 병상이 환자로 꽉 찼기 때문에 국영 철도 차량 제조사가 응급병원으로 준비한 열차를 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8량짜리 열차 3대에는 1층, 2층짜리 침대를 채워 252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 내 침대 간격이 좁고 감염 예방이나 사생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인구 25만여 명의 마디운 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844명, 사망자는 53명입니다. 마디운 시는 최근 들어 하루 50명에서 60명의 확진자가 늘어나자 외부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도로를 차단해 세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시한 사람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술라웨시성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코로나19 백신 5,080여 회 분량을 못쓰게 됐습니다. 술라웨시섬 서부 마무주 보건소는 최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관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을 폐기하게 됐다며 2도에서 8도의 온도에 보관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진으로 전력 공급이 끊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본래 마무주 지역 의료진들에게 접종할 분량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마무주 남쪽 36육상에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하여 마무주와 마젠의 두 지역 건물 상당수가 붕괴됐으며 지금까지 91명이 숨지고 679명의 경상자와 25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약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확진이 된 한국인은 총 90명이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확진이 된 사례는 147명으로 알려진 사례만 총 237명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인구 대비 감염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외국인 확진 사례 중 다수가 한국인 것으로 보여 한국인 클러스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세 번째 외국인 입국 금지를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5일간 의무격리도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 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자카르타 앞바다에 추락한 지 12일 만에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구조청은 희생자 수습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실효성을 고려하고 유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수색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스리위자야 항공 SJ-182편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비록 수색 작업은 종료되지만 여객기 추락 해역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어민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색팀은 탑승객 62명 가운데 43명의 시신을 일부라도 확인했으나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해 19명의 시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팀은 온전한 시신이 없고 바닷물에서 수습된 신체 일부분이 부패하고 오염될 시간이 지날수록 DNA를 추출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해군 함정을 타고 추락 지점을 방문해 꽃잎을 뿌리며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해군 함정은 유족 대표수 10명과 종교인, 수색 관계자들을 태우고 자카르타 북부 해상 1000개의 섬 지역 난장섬과 라키섬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구종사와 승무원, 승객 유족 대표들이 흰색과 빨간색의 장미 꽃잎을 바다에 뿌리며 오열했습니다. 추모식에 동행한 스리위자야 항공 사장은 우리 또한 슬픔과 상실감이 크고 그들은 스리위자야 항공을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사고는 정말 절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국의 도움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부 대변인은 기존 노선은 일본 컨소시엄을 통해서 건설되고 있으나 일본 측에서 프로젝트 확장 계획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며 기존 노선에 집중하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고속철도가 수라바야까지 확장되어 자바섬 전체를 횡단하기를 원했고 노선 연장을 통해 이 사업이 경제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고속철도 증설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중국 측에서는 신속하게 결정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중국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일본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자카르타 반둥 노선은 현재까지 공정률 64%로 올해 완공될 예정이며 해당 노선이 완공될 경우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의 이동 시간이 3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대 국산 무기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KF-X가 마무리 조립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CJ1호기는 오는 4월 일반에 공개된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사업에 지속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에게 획득 사업에 대한 보고의 일환으로 KF-X 사업 추진 경과 등 진행 현황을 보고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고 한국 정부와 개발업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가 자카르타의 딴중 프리옥 항구를 운용하는 IPCC와 함께 자동차 하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항만 운영업체 IPCC와 함께 울산 딴중 프리옥 노선을 열었으며 해당 노선은 경남울산에서 출발해 딴중 프리옥을 거쳐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자카르타에 도착한 현대글로비스 심포니오는 현대기아차 288대를 하역하였으며 하역된 자동차는 현대차 SUV 차량 산타페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호나 일렉트릭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IPCC 관계자는 IPCC는 현대글로비스 차량 운반선이 차량을 신속하게 고도에 내릴 수 있도록 돕고 하여 건물을 끝낸 선박이 출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현대글로비스 선박이 매월 딴중 프리옥 항구에 정기 입항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딴중 프리옥 항구는 인도네시아에서 항만 설비가 가장 발전된 곳으로 인도네시아 환적 화물 운송량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파묘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사태로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반면 주요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파묘 수요는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당분간 내결책이 없어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파묘를 원료로 하는 라면 등 식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파묘 선물 가격은 톤당 961달러로 오르며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으며 이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100%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생산에도 제약이 생기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재고량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파묘의 가격이 오르자 해바라기 씨유와 유채 씨유 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세계 식품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라보은행의 수석 분석가는 파묘 가격 인상이 인도 등 다른 국가의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이름을 걸고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크라우드 펀딩 기부 플랫폼에 따르면 14개의 한류 팬클럽 회원 4만여 명이 13억 루피아 이상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규모 면에서는 BTS, 엑소, 슈퍼주니어의 팬클럽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아이돌 가수가 아닌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을 내건 기부 창구도 있었습니다. 기부 참가자들은 남도산, 한지평, 서달미 등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으로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부 플랫폼 관계자는 기부금으로 구입한 구호 물품은 속속 피해 현장에 전달되고 있다며 한류 팬들이 이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금한 적은 있지만 이번만큼 많은 팬클럽이 한꺼번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